자, 이제 212페이지 가볼게요. 210페이지. 그 토지 부담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토지를 내는 비율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100평 있었는데 50평 내놨으니까 50평 받은 거죠. 그래서 토지를 부담한 건데 다른 말로 감보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가 면적 단위거든요. 그래서 정단무보라고 들어본 적 있나 혹시? 정단무보. 뭐 옛날 한 60대 정도 되시면 아는데 옛날에는 1정, 뭐 2정, 30정 뭐 이렇게 면적을 단위 밭대기, 논대기 할 때 그때 쓰던 건데 면적을 감한 비율이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할 때 도로, 공원, 학교 같은 이런 공공용지, 공동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공사비 충당하려면 돈 내놓으세요가 안 내놔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래서 사업계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한테 땅으로 내라 부담하는 그 토지의 비율을 말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중에 환지 방식은 기존 토지 소유자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 사업의 시행을 한 다음에 개발된 토지를 다시 토지 소유자 나눠주는 사업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는 필요한 경비 충당,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개정 목적으로 요거 좀 사용하려고 요거 좀 약간 뺀다. 그런 토지 가운데 그걸 보르지라고 그랬죠.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나누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보르지라 하는데, 따라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기존 토지 소유자는 기존 토지 면적보다 조금 줄어든 토지를 돌려받는데, 이러한 줄어든 토지의 면적 비율을 감보율, 다른 말로 토지 부담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토지 면적을 현재 이 사람이 1000제곱미터 보유한 사람인데 환지 방식 끝나고 800제곱미터를 돌려받았다. 거기 들어보실래요? 1000 있던 사람이 800 받았어. 얼마를 내놨네? 200. 1000분의 200이면 20%. 감보율 20%라는 뜻이죠. 이렇게 쉬워 문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1000 있었는데 800 받았으면 200 내놨잖아. 1000 중에 200을 내놓은 거잖아요. 20%를 내놓은 거잖아. 감보율 20%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네. 돌려받았다면 800을 돌려받았다면 보르지로 떼어준 땅의 면적은 200을 내는 거고, 그래서 부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1000에서 800 빼야죠. 그럼 200인데 1000분의 200분을 하면 200%가 된다. 그 말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토지 부담률은 같은 환지 구역에서도 토지 이용도 및 개개 소유 토지 위치에 따라 필지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감보율 요거 다음과 같은 평균 토지 부담률로 계산한다. 요 얘기예요. 얘 지목이 되었고요. 얘는 전이었어. 얘는 그래서 얘는 답이었어. 얘도 100평, 얘도 100평, 얘도 100평인데 얘는 여기 큰 도로가에 있는 거고 얘는 산속에 있는 거야. 같은 100평, 100평, 100평이에요. 근데 얘는 지목이 되면서 도로 붙어 있고 전이면서 도로 붙어 있고 얘는 산속 구석에 답에 100평이야. 얘는 많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40평 받고 얘는 50평 받고 얘는 45평 받고 다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개별 토지마다 위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또 해당 지역의 그 어떤 활용도도 다 다른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50%를 준다라는 건 이건 아니죠. 예. 얘 비싼 땅 내놓고 50평 받고 얘는 싼 땅 받고 50평 받으면 얘는 열받죠. 50평이나 10평을 더 받으면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몇 프로를 빼겠다는 얘기야? 50%. 그냥 평균 토지 부담률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공식이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설명을 할 건데 거기 현재 보유지 면적에서 원래 시행자가 무상으로 갖고 있는 거 뺀 거 요거를 전체 현지 계획구역에서 원래 시행자가 갖고 있는 거 뺀 거가 순수하게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곱하기 100 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이 나온다 이런 뜻인데 거기 오른쪽에 있는 그 세 줄이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한번 묶어보세요. 이러한 감보율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법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를 초과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해놨어 이렇게. 근데 어떤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지정권자가 승인하면 몇 %까지도 가능하고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하면 몇 %까지도 20% 이상도 가능하대.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이 소리예요. 여기 A구역, B구역, C구역. 사업하기 전에 전부 다 평당 1만 원이었어. 평당 1만 원이었어. 평당 1만 원이었어.
근데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됐고, 얘는 17만 원 됐고, 얘는 30만 원 됐어요. 땅값이 오른 게 얘가 제일 많이 오른 게 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랑 둘 다 1만 원이었는데 오른 게 지금 10배 올랐고 17배 올랐고 얘는 30배 올랐잖아. 그럼 얘는 50%를 만약에 제공했다 그러면 50%. 근데 얘는 좀 많이 했잖아. 좀 많이 먹었잖아요. 야, 너 좀만 더 내면 안 될까? 지정권자가 승인하면 그럼 몇 프로까지도 먹겠다. 60%까지도 먹을 수 있다 그 얘기. 이만큼 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진짜 많이 먹었죠. 얘는 10배인데 얘는 30배잖아. 좀 더 내놔라. 그럼 얘 소유자가 승낙을 해야죠. 야, 우리가 30배, 저쪽은 10배 올랐는데 30배나 올랐대. 좀 더 내자. 그럼 60% 이상으로 좀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 이해된 거예요? 원래는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되는데, 지정권자가 승인하면 몇 프로까지. 근데 전원이 동의를 하면 몇 프로를 넘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말뜻 이해된 거예요? 이게 시행 규칙에 있는 거라 웬만한 질문 나오진 않는데 규칙 중에서 조금 잘 나오는 규칙이라 제가 넣어본 거예요.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비해서 돌려받는 토지 면적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줄어들지만 도시개발 사업에 인한 지가가 아까 올랐기 때문에 내가 반을 줄여받아도 10배 올랐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그 그림에 있는데 뭐 외울 것도 아니고, 자, 왼쪽에 아까 있던 1000제곱미터 땅 갖고 있던 남자 있죠. 근데 여자애가 와, 우리 땅이 반듯해졌네. 근데 짜증나게 크게 줄어들었어. 그러는 거야. 남자애가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 얼마 받은 줄 아냐? 800 받았대요. 얼마 내는 거야? 20% 내는 거죠. 평균 몇 프로 내는데 감사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류지를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인데 우리 땅이 줄어든 비율을 토지부담률입니다. 우리는 몇 프로냐 해서 밑에 공식에 1000분의 200을 제공했으니까 20%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라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지금 한 거는 제가 토지 구획 정리해가지고 사업이 끝났어요. 이거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도시개발이니까 신자 붙어야 되죠. 처음 한 개발이 신도시인데 구도심도 개발하거든. 구도심도. 여기 해볼까? 좀 전에 했던 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거고요. 이제는 무슨 사업으로 바뀌냐면 정비사업으로 바뀌어요. 그럼 정비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 이미 된 거를 다시 한 번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거? 리.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뭐 같은 말이야. 다시 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기존에 도시화 됐던 지역인데 그 지역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 상태인데 기존에 있던 농림지역을 뭘로 이제 개발했냐면 도시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현재 도시가 된 거야. 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보니까 한 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40년 정도가 흐르는 거예요. 왜 40년 제가 썼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콘크리트 내구 연한이 40년이거든요. 우리 보통 아파트 집 질 때 뭘로 다 구조 쓰는지 아세요? 콘크리트로 해. 근데 콘크리트가 흔들릴까봐 주간에 뭐 넣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거야. 건물질 때 저보다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돼 있거든. 건축물 대장 뜯으면 다 철근 콘크리트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건물은 다 그렇게 져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그럼 40년 정도 가는데 그러면 35년, 36년 어떤 건물 좀 대충 졌으면 32년 정도 되면 슬슬 이게 건물이 뭐가 되지 이제?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면서 노후화되고 위험해지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게 건물만 다시 지었을 때 새로 지었을 때 기존에 4층짜리를 철거해서 4층 졌어. 뭐가 안 남는데?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럼 뭐 돼? 그러면 4층짜리를 6층, 7층, 8층 짓는 게 돈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한 동씩 막 이래버렸을 때 기존의 도로는 2차선 도로인데 여기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얘도 짓고 그러면 인구 늘어났겠죠. 근데 얘네들이 도로 넓힙니까? 자기 집 지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럼 이거를 한 개의 블록으로 정해놓고 도로도 넓히면서 위로 올리는 게 맞잖아요. 그러려면 얘도 따로 짓고 얘도 따로 짓지 말고 아예 싹 다시 하자. 싹 다시 해서 여기 저기 아파트 딱 갖다 놓고 올리고 그럼 얘네들 다 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 공원 만들고 도로 넓히고 학교 부지 만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비가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개발을 처음 한 거예요? 개발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재개발 개정 취지였어요.
원래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재개발이었어. 그럼 이제 요거 기존에 있었던 요 건물들이 밀집됐던 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요 지역들이 건축물이 점점 뭐화되기 시작했어요? 노후화. 건축물이 자꾸 노후화되니까 이 노후화된 건물이 한 동, 두 동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슬슬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건물 밀집되니까 하나만 새로 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싹 밀어버리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새로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법률이 세 개 법이 있었어요. 세 개 법 중에 첫 번째 법이 도시재개발법이라고 있었어요. 도시재개발법. 그리고 옛날에 그 있었던 법 중에 그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있었어요. 주택건설 촉진법.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게 여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라고 있었어요. 아따 기네. 법 이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 세 가지 법률로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정리해줬는데 왜 정리 시작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제일 밀집하게 해서 많이 사는 지역이 어디죠?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야? 그러니까 서울시가 대표적인 거라 서울시 하면 서울시 거를 부산에서 본뜨고 광역시 인천에서 본뜨고 다 본뜬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만 제대로 알면 전국에 다 허용이 되는 거다.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은평 뭐 이런 지역 내에 사니까 금방 알지만 저 지방에 있으신 대구 분들하고 동영상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렌즈 하면 동영상 수강생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 지금 우리 인원 이거 200명밖에 안 되지만 동강 수강생이 몇십 배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주도에 있는 분들, 별의별 분들 다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시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잘 알아요. 서울시 가는 걸 되게 잘 알아. 왜? 서울시는 많이 아니까. 내가 가보기도 해봤잖아. 그래서 부산으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서 부산 설명 안 해. 그래서 서울시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지나가지 이렇게? 이것도 부산 분들은 아셔요. 부산 분들 아시더라고. 나는 모를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뭐 그러는 거야. 자기 유람선 타봤대. 나 유람선 2번 타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3번 타봤다는 거야. 유람선 타봤어요? 서울 사람인데 안 타본 사람 되게 많더라고. 난 유람선을 안 타봤다. 이거 잉크 한번 해봐. 또 창피해서 못 들지. 예. 유람선 내가 탄 게 그때 무슨 어렸을 때 한번 타고 무슨 박사 모임이 있어가지고 무슨 교수님들 모여가지고 무슨 파티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타봤는데 바람이 막 부는데 불이 막 빛이 나는데 여기 와인잔 있죠. 들고 다니면서 쨍하면서 선생님들께 얘기하고 막 이러는 그런 파티 모임이었어. 저녁 모임이었어. 근데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거야. 근데 유람선을 타는 게 그거더라고. 비싸긴 하는데 그 다른 단체가 없이 그 단체 내에서만 한 개 그 모임 쓰인 장소잖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한강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가는데 이거는 약간 뭔가 있더라고. 나중에 앞으로 모임하면 거기서 하려고. 돈도 얼마 많이 들지 않아요. 한 시간 몇 시간 딱 빌린다 그러면 뭐 회비 한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되면 그 인원 정도 다 수용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우리 나중에 학교적인 거기서 할까? 학교적 모임? 통통배에서 유람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위쪽하고 아래쪽부터 내가 물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 강 뭐죠? 이 부, 이 강. 강, 동, 강, 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서울시의 구가 25개 있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여기가 강서구 쪽 라인이고 여기가 강남구, 여기 송파구, 강동구, 여기가 강북구하고 노원구 쪽이에요. 그럼 이제 하늘에서 이제 딱 보면 건물들이 밀집이 막 돼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근데 강북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좀 잘 돼 있어요. 좀 열악하게 돼 있어요. 기반이 잘 안 돼 있죠, 약간. 근데 영등지구 새로 개발하면서 잠실벌하고 강남벌은 전부 다 새로 싹 구획 정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반시설이 좀 잘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어요? 잘 돼 있어. 근데 요 사이에 오래된 건물이 밀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진행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요 해당 지역에 오래된 건물들을 만약에 있을 여기 오래된 건물이 있어. 그럼 여기 이 오래된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새로 딱 지으면 인구는 늘어나는데 도로는 그대로면 계속 기반에서 또 이렇게지거든. 그럼 얘는 어쩔 수 없다. 여기저기를 딱 묶어가지고 싹 밀어서 다시 한번 개발합시다. 다시 한번 밉시다. 여기 뭐야? 재개발이야. 그러면 도시 어느 법에 있었겠네?
도시 재개발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 주거 지역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주거 지역 안내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자세하게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정비사업 관련된 거 설명하는 거 지금. 근데 여기 얘 보니까 얘 오래된 건물 있죠. 영동지구 개발이 70년대 된 거야. 70년대 돼가지고 싹 밀었던 땅인데 거기 오래된 건물 다 밀어버리고 새로 신 아파트 짓는데 이 아파트가 오래되니까 밀어야 되는데 밀고 새로 줘도 상관이 없어. 기반시설이 너무 잘 됐어. 양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건물만 다시 줘도 되겠네 이건. 건물만 다시 짓는다는 얘기는 건축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럼 건축을 다시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재건축. 근데 주택을 주 대상으로 하니까 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었어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기반시설이 어떨 때 하는 거냐?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좀 뭐 할 때? 양호할 때 하는 거야. 열악하니까 다 민 건데 양호한데 왜 다 미냐? 그래서 양호할 때 하는 거고 얘는 기반시설이 조금 뭐 할 때? 열악할 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알고 갈게. 서울시는 용도 지역이 도시적으로만 됐습니다. 용도 지역이 관농자가 없어요. 관농자가 없어요? 네. 혹시 용도 지역 했었죠? 도관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군에서 용도 지역 했었죠, 잠깐. 들어보기만 했어도 돼. 근데 여기는 도시적으로 돼 있는데 도시 지역이 용도 지역이 주, 상, 공, 녹으로만 돼 있어. 서울시는 어딜 가든 주상공록 4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은 게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지, 이거? 주거 지역이 제일 많아. 주거 지역이 한 50% 정도 돼요. 주거 지역이 몇 프로? 50%. 그 다음에 많은 게 녹지 지역이 여기 40%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90%가 주거 녹지네. 여기 공업적 같은 경우 한 6%를 보면 이게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4.5 정도, 얘가 5.5 정도 돼요. 그러면 제일 적은 게 뭐네? 상업공업이야.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야, 녹지 지역은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 녹지 지역은요, 서울시의 녹지 지역은 여기가 다 녹지 지역이에요. 녹지.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돼서 허리띠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그린벨트 개발지향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자연녹지거든요. 그럼 이거 빼고 그럼 주거지역 빼면 뭐뭐 남네 이제 상업공업. 그러면 오래된 주택이 밀집집, 오래된 상가가 밀집, 오래된 공장이 밀집된 지역 있겠네. 그럼 셋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을까? 그래서 여기는 정비법은 거의 다 주거 관련된 거야. 주거 지역이 많은데 상가보다는 주거 지역이 많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상업 지역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활동하는 데가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상업 지역에만 있어서 걔만 봤잖아. 근데 여기 상권 구석 들어가 본 적이 없죠. 그 땅이 그렇게 많은데 가본 적이 없어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은 상업 지역이라서 제일 적은 게 무슨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상업 지역에 있는 것도 재개발해야 되니까 상가 재개발이라는 거 했었어요. 무슨 재개발이요? 상가 재개발, 상가 재개발. 그리고 공장 지역 창하는 걸 공장 재개발이라고 했어요. 공장 재개발 사업. 그럼 재개발 사업이 몇 가지 있었네. 3가지. 그럼 용도 지역에는 뭐겠네요? 주거 지역. 얘는 상업 지역. 얘는 공업 지역. 그죠? 녹지 지역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요 법이 하나 있었고 주택건설 촉진법인데 지금은 주택법으로 지금 현재 줄였는데 옛날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이었었어요. 지금 주택법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현재 요 3가지가 4가지가 사업이 있었는데 문제가 1986년에 뭐 시작했죠? 1980년에 아시안게임 86 아시안게임에서 했잖아. 그리고 88년대 뭐 했죠? 88 올림픽 했잖아. 그럼 요거 준비를 하려고 할 지점이 8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도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하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하려고 했던 거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 하려고 했었다가 경기장이 없어가지고 반환됐어요. 한번. 만약에 하기로 했다가 취소되면 그 전 지역에 다시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 벌금 냈단 말이야. 하기로 했는데 유치하기로 했었는데 못했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다시 한번 했던 게 그 머리 없으신 분 있죠. 그분이 이제 한 거지. 그럼 요즘에 1988 보세요? 공부만 하지, 공부만.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1988 세대에 있잖아요. 저는 1994 세대인데 1988은 어렸을 때 세대. 제가 굴렁쇠 세대거든요. 굴렁쇠 돌리는데 저 구석에 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키 크고 잘 뛰는 애가 굴렁쇠 굴렸고 그 6학년 때 반에서 3명씩 갔거든요. 여기 없나? 용띠 없어요?
그래서 그때 굴렁쇠 막 애들 올 때 흰 옷 입고 흰 양말 되게 길게 올려 신어가지고 막 뛰어다녔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화면 나오면 이 88년도 주변에 그때 당시에 지금 나오잖아. 1988 보면 쌍문동 나오던데 저 창동 살았어가지고 거기 그 동네 쌍문중학교 애들이랑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 이 동네. 88년도에 그 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조금 가다 보면 쌍문동은 잘 사는 동네예요. 쭉 가다 보면 봉팔동이라는 데가 있었어. 봉팔동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봉팔동. 관악구 아세요? 관악구? 지금 봉천동이라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해버렸다. 제 옛날에 그 언제지? 2005년인가? 2005년에 EBS 강의할 때 저는 외우기 편하라고 봉천동은 달동네였는데 못 사는 동네라 그 지역을 재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댓글 누가 달았는데 네가 뭔데 봉천동을 그렇게 얘기 비하하냐 우리 동네 잘 사는 동네인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나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봉팔동이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너무 잘 사는 동네가 됐어. 제일 좋은 동네거든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전혀 그런 리플을 안 달을 거야. 봉천동 되게 잘 사는 동네 지금은. 서울대 있고 거기 땅값이 얼마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몰려서 하기 시작했어. 이걸 무슨 촌이라고 하죠? 판자촌. 판자촌이란 게 왜 만들어졌냐면 서울시로 사람들이 일단 지방에서 올라오면 갈 데가 없잖아. 돈이 많은 사람이야 갈 데가 있겠지만 평지가 비싸요? 구릉지가 비싸요? 평지가 비싸지. 예. 평지가 비싸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올라간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버려진 땅이 보이니까 그냥 그 땅 이렇게 긁어가지고 건물 짓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시에서도 별로 신경도 안 쓰던 거야. 그 관악구청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신경 쓰기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까지 하면서 하지 말고 그냥 살 데가 없는 사람들 거기서 그냥 사시라고 놔두는 거야. 시땅이에요. 그거 시우지라고 그래요. 그 땅에다가 한 명씩 두 명씩 집을 짓다가 보니까 밀집된 거야. 밀집이 됐는데 집이 덕지덕지 붙여 있으니까 밀집도 그냥 밀집이 아니라고 얘는 옆에 과도란 말 써 있어요. 과도 밀집이 나와요. 밀집이 나오고 과도 밀집. 과도가 뭐야? 지나치게. 그러니까 창문을 딱 열었는데 저 옆집에서 누구세요? 그러는 집이야. 예. 그게 과도 밀집이에요. 못 알아듣네 또. 창문 열었는데 옆집이 같이 열렸다고. 하도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정도의 과도 밀집이 계속 돼 있는데 이쪽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작살나는 거야. 그런데 해당 지역 기반시설도 잘 돼 있나? 찾아갈 수도 없어요 이거. 예. 그럼 기반시설이 열악한 건데 열악보다 좀 더 열악하네. 그럼 무슨 열악이라고 하지 이걸? 극히열악이라고 그래. 극히열악. 근데 지금 현재 서울 시내로 이제 관동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머리 없으신 그 사람이 80년도 초반에 여기 86 아시안게임하고 88 올림픽 유치해야 되는데 외국인들 왔다가 저거 깜짝 보고 놀랄 수 있잖아. 그래서 뒤에서 앉아가지고 한 말이 야 저거 뭐야 그랬더니 그 비서가 저희 달동네라는 곳인데요 했더니 저렇게 지저분해 치워 이렇게 한 거예요. 치워 그러는데 뭐 치워야지 어떻게 얘가 운전사가 제가 뭐 치우는데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치우려고 했더니 안 치워집니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봐요.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빨리 정비하긴 해야 돼. 하려면 여기를 싹 뭐 해야 돼요? 밀어야 되는데 잘 봐요.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얘 싹 미는 거 재개발이죠. 얘도 싹 미는 거 뭐야? 재개발. 재개발은 사업을 누가 하게 돼 있냐면 조합이 하게 돼 있어요. 조합이라는 건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야. 그럼 모여서 자기네가 십시일반 돈 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형태예요. 그럼 얘도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자 봐요. 여기 얘네 갈 데가 있어서 온 거예요? 공기가 맑아서 온 거야? 갈 데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올라온 애들한테 민다고 또 나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나가라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조합을 재개발구역 지정했어요. 그럼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지정된 상태에서 아무도 진행되지 않고 70년대 초반에 지정됐는데 5년 뭐 80년 초반까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야 왜 안 치워 그랬더니 치우려고 했는데 안 치워집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재개발법상에서는 조합이 하는데 쟤네들 사업 진행 자체를 안 해서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법을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만든 게 이때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로 쓰는 법을 만든 거예요. 강제 철거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사업 이름이 주거환경을 이름은 거룩하게 정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놨어.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환경 개선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시행자가 조합이 아닌 거야.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지역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싹 밀어버린 거예요. 여기. 관악구에서 여기를 싹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고 나서 여기 세대수가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100% 뭐밖에 못 짓네? 아파트밖에 못. 그래서 달동네는 다 아파트인 거야. 세대수가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규모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뭘 짓는 거네? 아파트. 그 당시에는 무조건 집 짓는 게 아파트였거든. 왜? 단독주택, 연립주택 쳐서 몇 명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면서 그 당시에 옛날에 와우 아파트 아세요? 와우 아파트. 우리나라 아파트 졌다가 무너졌던 아파트. 붕괴됐던 거. 그래서 무너졌다고, 오, 무너졌네. 오, 그래서 와우 아파트인데. 우리나라 최초 붕괴 아파트에서 6개월 만에 지은 아파트라 살다가 다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새벽에, 일요일날 새벽에. 그 이후에 그때 당시 서울시장 잘리면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제는 이렇게 줘야 된다, 뭐 규제가 강화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가 76년도 언제냐면 잠실에 영동지구 개발하면서 주공 아파트 졌잖아요. 그때 아파트부터가 이제 튼튼해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지어놨더니 이게 살기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선호했던 게 그때 당시부터 이제 내 태어나서 꿈은 무조건 아파트 들어가는 게 꿈이 됐던 사람들이라 거기다 아파트 지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우리나라 다동네는 전부 다 뭐 져놨어요? 아파트야. 땅이 없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용도 지역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정되자마자 2종 일반주거로 바꿔버리게 돼 있어요. 1종 일반주거면은 4층이 하잖아요. 아파트를 못 지거든. 그래서 2종 일반주거로 바꿔버리면서 해당 지역을 수용해서 하면 아파트를 더 줘야 되거든. 그럼 그때는 몇 종으로 갑시다. 3종으로 갑시다. 했어요. 원래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뭐 지려고 하는 지역이다. 아파트. 지정하자마자 몇 종 일반주거로 바꿔버린다. 2종 일반. 근데 수용하게 되면 돈을 너무 많이 썼죠. 더 줘야 되니까 몇 종? 3종. 그래서 나중에 달동네 갔는데 25층 아파트면 그냥 수용 방식인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3종 일반주거로 갔거든. 2종 일반주거는 14층에서 15층 이하란 말이에요. 옛날에 뭐 주거환경 개선, 달동네 개선 사업을 했는데 14층이다 그럼 걔는 2종 일반주거야. 수용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15층, 20층, 30층 막 올라와 버리면 몇 종 일반주거로 갔다는 얘기예요? 3종을 갔다는 얘기는 수용 방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해당 지역이 전부 다 잘 봐요. 주택, 주택, 주택이야. 근데 주택, 주택, 주택. 그럼 남은 거 뭐죠 이제? 그 상가 공장, 상가는 주로 어디 많이 몰려 있었냐? 상업지역은 여기 종로 이런데. 종로. 그리고 구로공단이랑 영등포 쪽에. 예. 그럼 여기는 상가 재개발, 공영 재개발인데 많지 않거든요. 그럼 해당 지역은 그러면 지금 이제 상가 공장 재개발을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주거 지역에서 하는 것만 몇 개 사업이네? 다 주거 지역이잖아요, 이거. 근데 사업은 몇 개야? 3개. 3개인데 법률이 똑같아요? 다 다른 법이에요? 얘가 규제하는 거, 얘가 규제하는 거, 얘가 규제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재개발했는데 여긴 재건축했고 여긴 주거환경 했어요. 얘가 조화를 못 이루고 있는 거야. 진행하는 속도도 다르고 안 되겠다. 이거 하나로 통합해야지 빨리빨리 진행될 거다. 그래서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놈이 요 놈이었거든.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니까 달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강제 철거하면서 사람들 많이 죽고 막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들어봤어요? 저기서 나왔어요. 그 홀리데이 서울 거기서 동생 막 죽었잖아. 영화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1988도 안 보고 뭐 대화가 안 돼. 거기 이성재 동생인가? 이성재 동생이 죽어서 거기서 달동네 철거하면서 거기서 최민수가 이빨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총 쏘는 걸로 나오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데 이거. 그럼 거기서 그 부분이 이제 달동네예요. 난쟁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 배경 지역이야. 그 해당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누가 안 한다 이거. 조합이 안 하고 이거 우리가 하겠다 해서 누가 들어간 거야?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장에서 자꾸 조합이라고 되는 거야.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겠다. 그리고 재건축도 니들이 해야 되니까 누가 해야 돼? 조합이 해야지. 당연한 거죠? 근데 요거를 하다 보니까 얘네 사업 시행자도 다르고 시행 방식도 다르니까 안 되겠다.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이제부터 주거지역에서 하는 거 몇 개? 주거에서 하는 거 몇 개요? 3개. 그럼 이거를 하나에 통합해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한대. 주거환경 무슨 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요거 상가 공장은 이거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했어요. 도시환경 무슨 사업이야? 정비사업. 그럼 두 가지를 묶어서 도시하고 뭐예요? 주거지역 환경 정비사업이잖아. 그래서 법 이름이 뭐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바뀐 거예요. 법 이름이 이제 뭐로 바뀌었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던 재건축만 빠져나오고 얘는 이름이 주택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는 법이 이제 폐지돼서 없어져 버렸고, 그럼 이제 재개발법도 폐지돼서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세 개 법이 이제 단일 통합법 이걸로 바뀐 거야. 그럼 이제 요 법에서 지금 현재 도시적에서 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용도 지역이 어디에? 상업하고 공업이고,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4가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사업은 몇 개로 이제 간추려졌네. 이거 이제 지울게요. 여기 크게 달동네에서 왔던 사업 이름이 이제 뭐로 바뀌었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거 입에 익어야 돼요. 이거 사업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내 입에 익지 않으면 이거 입에서 단어가 안 나와요. 잘. 기반시설이 약간 열악하다 그러면 뭐가 탁 떠올라야지. 열악해. 싹 밀어야 돼. 재개발. 그게 떠오르면 돼. 주택 뭐야? 재개발. 주택 재개발.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양호야. 기반시설은 잘 돼 있어. 잘 됐어. 그래서 바로 그냥 건물만 싹 지면 돼. 이거 뭐야? 주택 재건축.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가 상업공업 쪽에 하는 사업이 뭐예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야. 그럼 일단 키워드를 제가 딱 얘기할 때 입이 딱 나올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진행이 잘 돼요. 키워드가 안 들어와 있으면 뭐지? 신자 누구지? 이게 잘 안 나와. 제가 정비 기반에서 열악 그럼 뭐예요? 네, 써줄게. 극히 열악 그러면 달동네 떠올라야 돼.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극히 열악. 양호 그럼 뭐 나와야 돼? 재건축. 일단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러면 용도지역이 떠올라야 돼요. 용도지역이 어디하고 어디? 그렇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상업으로 이제 2003년에 통합이 된 거예요. 2003년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지. 개발법이 2000년도에 나온 거예요. 얘는 2003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돼봐 13년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해볼까? 얘네들 전부 다 지금 현재 주상공이니까 녹지 지역은 없네요. 그죠?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게 한 사업이 정비 사업이 이제 4가지였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정비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왜 하는 거지 이거? 네, 힌트 줄게요. 한 글자.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자, 봐요. 4층짜리 철거해서 4층 지면 돈이 돼요? 누가 해? 가만히 살지 그냥. 근데 이게 만약에 6층 되면 2개를 팔아먹을 수 있잖아. 사비용 충당하고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야. 이건 제가 너무 막 썼는데 수익률. 수익률 하면 되게 전문 용어 같아 있어 보이잖아.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없어 보이잖아. 수익률. 수익률이 높지 낮냐에 따라 할 거냐 말 거냐야. 결론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커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해당 지역을 싹 정비할 때 기반시설 확보가 되면 최대한 많이 짓게 해주려면 용적률이 커져야 돼, 건폐율이 커져야 돼. 그래서 용적률이 이제 사업의 사업 수익률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해당 지역에서 자 이제 해볼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중에 어느 게 전국에서 제일 많냐 일단 감이 잡히면 그놈만 제대로 조업하면 다 똑같아.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많아 보이세요? 재건축이 많아 보이세요? 주거환경 개선, 상업공업이 많아 보이세요? 제일 많은 거. 일단 내가 좀 찍어볼게. 여기 기반시설 여기 어때요? 이렇게. 여기는 기반시설 어때? 이렇게. 여기는 어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여기 강남은. 여기는. 여기는. 그럼 결론은 뭐가 더 많네? 재개발이 많은 거야. 재개발이 훨씬 340 몇 군데고 재건축이 127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 많네? 그럼 재개발을 제대로 알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재건축인데 주거환경 개선은 거의 없어요. 이제 다 끝나서. 마지막 저기 남곡지구 끝났기 때문에 구룡마을 그쪽 외에는 없어요. 이제 대통령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어떤 큰 지역, 역사, 뭐 합정역, 무슨 역 있죠 주변에. 저기 제기동 같은데 청량리역, 뭐 그런 지역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용산 같은데.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구로는 이미 끝났어, 안 끝났어요? 구로 공단이에요, 구로 공단역이야?
바뀌었어. 역 이름이 바뀔 정도야. 역 이름을 바꾸려면 천지개벽이 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럼 거기는 이미 끝난 거잖아. 예. 정비사업 다 끝났어.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무슨 사업일 수밖에 없네. 재개발하고 뭐야? 재건축이야. 그러니까 이 법은 거의 누구로 초점으로 돼 있겠네. 그죠? 재개발하고 재건축으로 초점이 돼 있어. 이 법을 만드는 게. 왜? 얘가 제일 많이 하니까 규제도 얘가 제일 많았겠죠. 좀 이해된 거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 여기가 700세대 정도 살았어. 재개발구역인데 700 정도 사는데 여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서 가구 수가 지금 현재 700가구 사는데 여기를 기반시설이 좀 열악하면 뭐 해야 되지? 열악하면 재개발한 다음에 얘를 밀은 다음에 다시 싹 밀어서 얘네들이 살고 있던 집을 철거하는 거잖아요. 집 철거해서 얘네 집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채 한 채 짓는 것보다 뭐 짓는 게 나아?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개발은 100% 뭘로 가는 거야? 아파트로 가는 거야. 아파트를 지을 때 해당 지역 내에서 여기다 아파트 지었어. 그럼 이제 1000세대를 짓을 때 용적률 적용받아서 1000세대를 짓는다. 그럼 해당 지역을 1000세대 지면 700명이 다 들어와도 몇 세대는 남네? 300세대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3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는 거고 700세대는 여기 이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뭘 설립하냐면 조합 설립하게 돼요. 그럼 조합원들이 나중에 나갔다가 이거 신청할 거냐 이거 신청하니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24평형 아파트 32평형 뭐 48평형인데 여기 만약에 500세대 300세대 200세대다. 그러면 얘는 종전에 갖고 있던 금액이 A가 갖고 있던 금액이 이게 1억짜리고요. B가 갖고 있던 건 2억짜리였어. 종전 가격이. C가 갖고 있던 게 3억이었다. 그러면 여기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24평을 2억에 분양하고요. 32평짜리를 3억에 분양하고 이걸 4억에 분양. 이건 조합원 분양가야. 조합원한테는 A 너가 신청하면 우리가 너가 24평 채우면 2억에 줄게. 너 종전에 얼마 있었니? 저 1억짜리 있었는데요. 그럼 너가 이거 신청하면 얼마만 더 내라. 1억만 내면 이 아파트 새거 들어올 수 있어. 이거예요. 근데 얘가 왜 이거를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는 조합원 분양가죠. 아까 전에 몇 세대 남는다고 그랬지? 300세대가 나오면 이건 일반 분양할 거 아니에요. 일반 분양은 일반 분양할 때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3억 5천. 네. 5천. 4억 4천. 4억 6천. 이거 5억 7천. 분양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옆에 있는 아파트 1000세대죠. 얘네가 시공자를 누구를 선정했냐면 대림. 그럼 여기 뭐라고 써있겠네? 이 편한 세상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옆에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푸르지오 있었어. 푸르지오. 여기 1003세대에서 1003세대인데 얘 24평, 32평, 47평인데 이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비슷한 단지예요. 진짜 현재 서울시 내에서 24평짜리 이게 한 지금 현재 4억 정도 한대. 그래서 이거 한 5억, 한 6억 정도 한대. 강북 지역이에요. 그러면 잘 봐. 지금 현재 이 아파트 24평짜리 지금 일반인이 살려면 몇 억에 사야 되지? 근데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얼마야? 그럼 이거 분양하게 되면 이거 분양 받을 사람 있을까요? 있죠. 4억이면 분양 받지 않아요. 이거 사지. 예. 귀찮잖아. 청약 넣고 뭐 해도 당첨돼야 되는데. 그럼 결론은 이거를 살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이 24평 이걸 받으려고 하는 애는 나중에 이거 몇 억은 받겠다 이거. 그러면 얘는 프리미엄 피를 5천을 보고 들어가는 거야. 청약 넣어가지고 당첨되면 3천만 원이면 피 분양가 받을 수 있어요. 2천 먹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럼 이거 당첨되면 무조건 넣겠다라고 온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얘 입장은 보세요. 얘 지금 현재 몇 억짜리 갖고 있었는데. 근데 재개발 조합원이 돼서 한 3년 정도 나가 있다가 아파트 입주할 때 얼마 넣으면 되네? 1억 넣으면 돼. 나중에 팔 때는. 그러니까 얼마에는 최소한 프리미엄이 나오네? 1억 5천. 그럼 얘는 1억 5천을 버는 거지. 근데 3년, 4년 고생해서.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나중에 팔 때 3억 5천에 팔아요? 이거에 팔아? 보이지 않는 피가 5천이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억이 피가 되는 거지. 그럼 2억의 프리미엄을 먹으려고 얘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 해야 돼, 말아야 돼? 얘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띠를 들고 조합 설립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사업을 하는 거죠. 시컷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이때 2003년도에
2003년도에 MBC 뉴스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왔던 키워드 있죠. 그래서 스포츠 조선인가 그 당시, 요즘은 스포츠 조선 거의 안 보는데 옛날에 전철타 무조건 다 스포츠 조선이야. 만화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거기 마지막에 그 우리나라 10대 그 인기 키워드가 나왔는데 1, 2가 뭔지 아세요? 1위? 1등 키워드, 2등 키워드. 있어. 1등. 네, 힌트 줄게요. 노태우. 노태우. 비슷한데? 힌트 더 줘? 유타운. 유타운인데 왜 유타운이냐면 이때 시장이 누구였지? 이때 시장이 누구야? 그 당시 이명박 시장이고 대통령 하기 전에 이명박 시장이 현대건설 옛날 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는 천재야. 예. 미는 거 뭐 불도저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해당 지역에 옛날에 신도시 만들던 거 하지 말고 서울 시내에 있는 거 제대로 밀어서 다시 새로 도시 만들자 했던 게 이수분이야. 그래서 뉴타운 1차, 2차, 3차 발표할 때 1차 발표하자마자 이게 키워드가 막 뭐 소문이 난 거야. 예. 첫 번째 1차 뉴타운이 세 군데인데 어딘지 아세요? 첫 번째가 왕으로 시작해. 왕십리, 은으로 시작해요. 은평, 길로 시작해. 기름, 이게 세 군데였어요. 그게 다 재개발 구역이에요, 거의 다. 맞죠? 근데 은평은 신도시 만든다고 뉴타운으로 가서 도시개발 사업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재개발을 요거 하나, 재건축 요거 하나, 도시환경 하나, 이렇게 하던 건데, 이거 하나 정비하고, 이거 하나 정비하고 나면, 나중에 얘랑 연결이 어려워지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밀어버리는 대단히 뉴타운을 만들겠다. 이 뉴타운이에요. 뉴타운 안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한 7개에서 8개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싹 다 밀어서 크게 개발해버리고 공원 빼고 나면 완전히 새 신도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저기 1억짜리인데 나갔다 들어오면 이 아파트 들어가. 이 아파트 주변에 없던 고층 50층짜리 아파트예요. 강북에 50층짜리 아파트가 새로 생긴대. 그럼 분명히 좀 프리미엄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한다 그러면서 이거 사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프리미엄이 2억 정도 되겠다, 3억 되겠다 계산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재개발하겠다 들어가고 막 그런 거야. 근데 2003년, 2004년 넘어오면서 2차, 3차 발표하면서 28군데가 지정이 됐어. 서울에만. 그러니까 서울의 전국에 어느 구 빼고 다 뉴타운 있었는 줄 아세요? 강남 빼고 다 있었어. 천호동도 있었어요. 그러면 해당 지역 내에서 이걸 사업을 할 때 이게 뭐가 되니까 한 거지 지금? 수익이 되니까 하는 거야. 수익률이 되니까 하는 거야. 근데 2008년도에 뭐가 오기 시작했냐면 2008년에 뭐 왔지? 응? 1997년에 온 거는 IMF고 2008년에 뭐가 한번 왔어요. 저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왔었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오면서 우리나라 경제까지 흔들리면서 그때부터 부동산 경기 죽어버렸잖아. 그럼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얘 아파트 현재 안 지었어. 얘는 현재 지어 있죠. 얘가 지금 현재 몇 억의 거래가 되니까 4억의 거래가 되니까 이 아파트가 나중에 4억에는 거래가 될 거다라는 거 비슷한 단지가.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2억으로 훅 떨어졌단 말이에요. 2억으로 훅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봐요. 2008년도에서 2009년 넘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죽었잖아요. 피크 친 게 2010년이란 말이에요. 2010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이 죽기 시작했는데 이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성남 같은 여기가 성남이에요. 성남. 여기가 용인시에 47평짜리 아파트가 4억에 분양했는데 성남에 분당 있죠. 분당에 있는 아파트 47평짜리가 6억 정도 거래됐었어요. 그러면 얘 분양받으면 성남에서 분당에서 멀지도 않아요. 용인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도 뚫렸고 해당 지역 위치도 좋아. 그래서 이거 사면 그래도 얼마까지는 가겠지. 이거까지 가겠으면 프리미엄 얼마 정도는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럼 이걸 보고 들어갈 때 이걸 4억 주고 분양받을 때 현금 4억 주고 들어갑니까? 4억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몇억 정도는 일단 대출을 받고 반 정도는 대출 받죠. 이건 뭐 받은 거야? 대출. 그럼 2억은 현금 넣겠죠. 그럼 2억이 자기 것 같아? 얘 A 것 같아? 응? 제 친구 30 그때 2살, 3살인데? 36살, 4살 이 정도 됐을 건데 월급이 좀 많아야 한 7천만 원 모았을 거고 분명히 아버지가 1억 3천 도와줬을 거야 이거. 그럼 이거 아버지 돈 1억 3천에 내 돈 얼마?
7천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에서 11년 오면서 12년도 오면 때 이때 키워드가 하나 또 하나 태어났어. 키워드. 제일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2011년도. 제일 유행했던 단어.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가 이게 제일 유행했었거든요. 책 나오면 팔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하우스, 푸어. 이게 잘 봐봐요. 지금 현재 4억짜리가 지금 현재 반토막 나면서 매덕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2억이면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사야 되는 게, 그냥 갖고 있는 게 맞아요? 보는 거야. 자, 팔았다! 팔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얼마 받았네? 그럼 뭐 갚으면 끝나네? 그럼 내 아버지 1억 3천과 내 돈 7천 날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만약에 안 팔았다. 그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나가겠네? 대출 이자가 만약에 얘 월급이 A가 300만 원인데 이자가 200만 원이야. 자동차 유지비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대출은 자꾸 늘어나겠지. 그러면 매달 이자를 200만 원 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파는 게 맞는 거냐? 이제 얘는 집은 있는데 집은 없는데. 집은 있는데 가난해지고 있잖아. 이게 하우스푸어예요. 그럼 이제 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뭐지? 올라야 돼. 이게 2억이 아니라 다시 3억에서 4억으로 와야 얘가 이제 제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에 하우스푸어가 200만 명 정도 된다. 200만 세대 된대요. 200만이면 웬만한 도시 3개, 4개 도시 인구야. 그런 사람이 하우스푸어가 되니까 정부는 그러면 부동산 가격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리려면은 부동산 거래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거래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사요. 안 사고 뭐만 들어가? 전세만 집값 계속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월세를 들어가든 전세를 들어가려고 그러지 집을 내가 2억 주고 샀는데 내일 모레 1억 9천이면 왜 사냐. 그래서 이제 전세 폭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전세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전세에 살던 사람이 집을 사게 하려면 지금 집이 2억인데 보증금이 1억 8천까지 올랐어. 근데 얘가 지금 현재 2억 1천으로 얼마 전에 올랐대. 2억 2천으로 올랐대. 그럼 이제 전세 있는 게 나요?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게 나? 매수 전환하게 하려면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옆집에서 집을 샀대. 그리고 윗집에서 집을 샀대. 그럼 사야 되는 게 심리야.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그걸 노리고 취득세를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집 사면 취득세 줄여주겠다 막 이랬어요. 양도소득세 줄여주겠다. 5년간 안 나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슬슬 뭘 하기 시작해요? 거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거래가 들어오면서 14년에 거래 들어오면서 지금 15년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그때 뭐 바닥이다 아니다 하면서 14년부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요 상태 12년, 13년, 15년 사이에는 바닥이잖아. 그럼 현재 얘가 지금 현재 4억이 아니라 몇 억이면 2억이면 여러분이 아파트 살 때 24평형 아파트 2억 주고 살래요? 이거 3억 5천 주고 분양받을래? 그죠? 그럼 이거 사겠지. 이거 안 사겠죠? 그럼 300세대는 미분양이에요, 전부 다. 미분양이고, 그럼 사업비용 충당도 못 하겠네? 그거 잘 봐요. 지금 몇 억짜리 갖고 있었는데? 1억짜리 갖고 있었는데 몇 억을 내고, 1억을 내고 2억짜리 받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그냥 몇 억이야, 이거. 그냥 이거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남는 게 없잖아, 지금. 1억 주고 사가지고 팔 때 이걸로 못 팔고 이걸로 팔 건데, 무슨 수익 있어, 얘가. 남는 게 없잖아. 똔똔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사업합시다, 사업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띠를 두르기 시작하는 거. 하지 말자고. 하지 마. 그래서 누구 찾아가, 이제? 박원순 시장 찾아가서 정비구역 좀 해제해달라 하니까, 그러면 하기로 했다가 안 하게 되면 이걸 구역을 뭐 해야 돼, 지금? 해제되면 뭐가 문제가 생긴지 잘 보세요. 기반에서 열악한 지역이죠. 그럼 여기가 40년 정도 된 건물, 30년 건물이 덕지덕지 있는 거야. 여기 집주인이 그러면 사람들 월세를 받거나 하려면 이거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되죠. 얘도 리모델링하고 얘도 리모델링 할 거 아니야. 새로 짓든지. 그럼 뭐는 그대로인데. 이것만 또 하게 되면 문제되니까 해제를 못 해주겠다. 해제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거가 해제가 되면 우리가 기반인서를 확충해 줄 테니까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주거환경만 우리가 관리해 줄게. 그래서 만든 게 주거환경 관리사업 들어온 거야. 주거환경을 직접 뭐 해주겠다고요? 관리해 주겠다고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들어온 거야. 이거 이해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정비구역을 뭐 해도 이제 해제해도 얘가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도로 넓혀주고 주차장 부지 만들어주고 할 테니까 집만 새로 지면 그나마 괜찮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었고 하나 더 나온 게
그동안 이게 뉴타운식으로 대규모로 가다 보니까 진행하다가 걸리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도로로 둘러싼 일단은 지역을 구획을 했을 때 소규모로 합시다. 그럼 여기 지역만 모여가지고 재건축하고 여기 지역만 모여서 재건축하면 나중에 전체적 재건축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소규모로 합시다. 그래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로구역이라고 그래요. 길가짜 길로자 써서 그러면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는 사업 하나 합시다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추가된 거예요. 원래는 몇 개 사업이었는데? 4개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뭐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리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4가지가 이제 있던 게 2가지가 들어가면서 정비구역 해제 규정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비사업은 몇 가지다. 이 개념만 일단 잡은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이게 돼요. 안 되면 단어 읽다가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돼. 이걸 알아야 시행자가 당연히 얘구나. 그래 시행 방식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 나오는데 그냥 단어 읽고 시행자 외우고 앉아 있으면 10년이 돼도 외우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딱 갔을 때 여기는 뭐 해야 될 것 같고 시행은 누가 해야 될 것 같고 절차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감을 잡는 게 중개사 분들이 알아야 될 거지. 예. 제 말 이해되신 거죠? 잠깐만 쉬었다가 이 뒷부분 좀 더 해야 되니까 한 30분만 더 할게. 예? 예, 잠깐만 쉬었다 좀만 더 할게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